자, 우리가 이제 랭 패키지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클래스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 즉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는 유틸리티 클래스들의 종류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유틸리티 클래스들은 전부 다 거의 자바 유틸 패키지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구절까지 있는데요. 자바 타임 패키지는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패스할 겁니다. 알겠죠? 예. 왜냐하면 자바 타임 패키지는 1.8 이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뭐 자바 타임 패키지를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디 갔습니까? 자바 타임, 여기 자바 타임 패키지가 있죠, 그죠? 맞나요? 네,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다 정리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뭐 알아도 좋고 뭐 몰라도 좋은데 이게 캘린더 클래스로 거의 다 우리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업에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캘린더 클래스로 이제 관련돼 가지고 내용, 이게 아니죠. 캘린더 클래스로 모든 게 뭐죠? 프로그램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임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타임 패키지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셔도 충분하고요. 이거에 관련된 소스는 필요하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어브젝스가 나옵니다. 어브젝스 우리 한번 봤다, 그죠? 예?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현수, 어디서 봤노? 근데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해, 이씨. 우리가 해시코드 오버라이딩 할 때, 하위 버전 호환용으로는 그냥 해시코드를 쓰자라고 했고, 그거보다 더 편리한 신규 개발이라면, 어브젝스의 해시 메서드를 이용하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여러분들 맨 끝에 S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대다수가 유틸리티 클래스입니다. 정적 메서드들로 만들어져 있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오브젝트도 있고 어레이즈도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는 뭐 JDK 1.7부터 나왔고요. 자, 얘는 객체의 비교라든지 해시코드를 생성하는 해시 메서드, 그리고 널을 체크해 주는 거, 그리고 객체의 문자열, 이거 투스트링입니다. 그래서 리턴을 해주는 연산을 수행하는 정적 메서드들로 구성된 오브젝트 클래스의 유틸리티 클래스입니다. 자바닥스를 보시면 얘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자바닥스에 들어가 보면 자바 유틸 밑에 클래스를 보면 어디 있습니까? 오브젝트가 여기 있다. 그죠? 맞나요? 맞나요? 네. 클릭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 생성자도 없고요, 필드도 없고요, 중첩 클래스도 없어요. 그죠? 네. 오로지 메서드밖에 없어요. 클릭을 해보면 전부 앞에 스테이틱이 다 붙어 있다.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얘는 인스턴스 생성 없이 메스 클래스와 유사하게 얘는 그냥 가져다가 땡겨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메서드들을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t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요. 이 t가 타입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입의 약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클래스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객체.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바닥스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렇게 T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랭에 어디 여기 있나요? 인터페이스 위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얘는 엘러먼트들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는 여기에 들어갈 요소기 때문에 엘러먼트의 약자인 E를 쓰는 거고요. 방금 봤던 뭐였어요? 이 오브젝트는 여기에 T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요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될 제네릭스 타입에서 이거는 제네릭 메서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와일드 카드하고 슈퍼 T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은 뭐 익상수화라는 제가 또 만드는 사자성어를 이용해서 얘는 익상수화해서 뭡니까? 슈퍼다, 그죠? 예? 예, 슈퍼 T 하고 나면 얘는 하이 타입을 제한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이제 이러한 제네릭 타입을 아주 많이 여러분들이 자바닥스를 보시게 되면 아주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 밑에 이런 거 서플라이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역시 뒤에서 배우게 될 람다식의 종류 중에서 람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소비자, 공급자, 매핑자 뭐 5개 정도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람다식은 내가 많이 안 써서. 그래서 이거는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적 인터페이스죠. 요렇게 그러한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바닥스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메서드의 선언부를 보고 메서드는 선언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언부에 T가 들어왔네. 이러면 클래스 타입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들어온 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어떠한 타입이 뭐 이런 그건 그때 가서 합시다. 아무튼 이거는 여기에 어떤 클래스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얘는 익상수화해서 슈퍼니까 하위 타입을 제한을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좀 지금은 이해 못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예, 나중에 가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자바닥스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 메서드 선언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예외 처리까지만의 공부로서는 이 닥스를 다 해석해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왜 이래? 뭐 피죽도 못 먹었어? 예?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메서드가 이렇게 정적 메서드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뒤에 다 나오니까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볼 거는 이제 객체를 비교하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compare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아주 많이 쓰입니다. 아주 많이 쓰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안 배웠군요. compareable를 배웠나요? 거기는 arrays에 나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합시다. 예. 이 objects의 compare는 두 개의 객체를 받아 가지고요.
두 개의 객체를 받아가지고 얘 비교자, 얘가 컴페어러터 인터페이스입니다. 비교자 얘를 제시를 해줌으로써 얘를 비교를 해서 어떤 놈의 앞에 오고 어떤 놈의 뒤에 가고, 객체는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거를 우리가 비교할 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스트링 클래스에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이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름차순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비교 형식을 가져가서 비교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컴페어러터라는 비교자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우리가 여기에 넣어 줌으로써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 값을 가지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죠. 자, 여기에 분명히 컴페어러터가 제가 인터페이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맞나요? 예. 그러면 objects의 compare라는 메서드 안에 이 compare러터라는 인터페이스가 매개 변수로 있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은 누굽니까, 이현주? 그렇죠. 이것도 역시 다양성이 허용이 되죠. 인터페이스 매개 변수의 다양성에 의거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컴페어러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이거나 아니면 익명 구현 객체로 바로 대입을 하던가.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A, B 두 객체를 이 비교자 C 컴페어러터로 비교를 해서 int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t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컴페어러터라는 인터페이스가 중요한데요. 이 컴페어러터 인터페이스 안에는 compare라는 추상 메서드가 요 글자가 왜 이게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가 돼 있어. compare라는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얘도 t라고 해서 제네릭 타입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t 뭐 이거 트와이스 노래가 아니고요. 이때쯤 한번 웃어줘야 돼. 아이씨 마 웃어야지. 하하하 해야지. 해봐. 하하하 해봐. 네가 막내니까 재롱 한번 떨으라고 해봤다. 쪽팔릴 거 없다. 전부 다 너가 형이고 누나들이다. 맞지? 자, 그래서 이 t하고 이 t는 전부 다 객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t가 멤버가 들어오든 펄슨이 들어오든 간에 멤버가 들어왔다면 전부 다 이 t 자리에는 멤버가 들어가야 되고요. 펄슨이 들어왔다면 전부 다 펄슨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하게.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컴페어러터를 보시면 역시 제네릭 타입으로 t 타입의 객체를 비교하는 추상 메서드인 컴페어해서 두 개의 객체를 받는, 이 두 개의 객체의 매개 변수를 받는 이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재정의를 해서 비교 기준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compare해서 이 메서드를 재정의를 해서 A와 B라는 두 개의 객체를 비교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 기준을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시게 되면 통상 A가 B보다 작으면 음수를 리턴을 합니다. 음수라고 해서 뭐 -10, -20 다 되죠. 그거 다 음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수의 대표적인 주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만들 때 대표적으로 음수를 리턴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음수를 대변하는 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우리가 리턴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 두 개가 비교하는 값이 안에 있는 필드를 비교를 했다. 근데 같으면 0을 리턴을 해주고요. 만약에 A, B를 비교를 해서 A가 만약에 크게 되면 플러스 양수 대표적인 값은 1이 되겠죠. 1을 리턴을 하도록 우리가 구현을 해주면 정렬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스튜던트 컴페어러트. 말 그대로 스튜던트 컴페어러트는 지금 보니까 임플리먼트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얘가 구현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뭔가요? 예? 컴페어러터다. 그죠? 컴페어러터이기 때문에 얘를 근데 제네릭 타입으로 뭘 줬어요? 어떤 클래스를 줬어요? 스튜던트 클래스를 줬다. 그죠?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컴페어러터 안에 들어가 있는 추상 메서드인 얘 컴페어의 t 자리에는 둘 다 누가 들어가야 돼요? 스튜던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SNO는 학번일 겁니다. 학번이니까 숫자겠죠. 그죠? 맞나요? 예, 숫자고, 그래서 아마 뭐 인트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필드를 비교하는 건데요. 그래서 필드를 만약에 이렇게 비교를 한다. SNO 해서 만약에 얘가 학번이 A 객체의 학번이 B의 객체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하고요. 같다면 0을 리턴을 해주고요. 그게 아니고 A의 SNO 학번이 크다면 양수의 대표 주자격인 1을 리턴하게끔 우리가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렬을 해주면 정렬 기준이잖아요. 이게. 그죠? 예. 아니 스튜던트 붕어빵을 여러분들이 찍어냈어요. 이걸 찍어냈는데 정렬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뭘 가지고 정렬을 하고 싶어? 지금 하는 거는 학번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크다. 마이너스 1이 큽니까? 얘가 큽니까? 1이 크죠? 그러면 얘가 작으니까 얘가 앞으로 와야 되겠다. 앞으로 와야 되겠다. 그죠? 그럼 올림차순으로 정렬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죠. 여기에 내가 작을 때 양수를 주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세 줄로 적을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return에서 인티저 클래스에 있는 compare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적 메서드고요. 얘도 역시 똑같이 옆에와 같이 똑같은 기능을 하게끔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줄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것조차도 하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구현부에다가 return 하고요. 여기에다가 a.sno b.sno 요렇게만 던져주면 게임은 끝나죠. 왜? 학번이 A가 크면 어떻게 돼요? 양수를 리턴할 거예요. 뭐든지 그게 숫자 1이 아닌 양수겠죠. 그죠? 맞잖아요? 예? 예. 근데 학번이 같다면 빼기 하면 같은 거니까 0을 리턴할 거예요. 그죠? 근데 뒤에가 크다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음수를 리턴을 하겠죠. 이렇게 한 자리로 표현을 코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주는 게 원래 어떻게 보면 보기가 좋죠. 가독성 면에서는. 맞죠? 네. 이게 바로 객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컴페어라는 메서드고요. 자, 요까지 컴페어 러터라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추상 메서드 컴페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요거까지 끊도록 하죠.